오염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아메이 사업의 가장 우리한테 주는 이점 같아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지만 그런 좋은 것을 나한테 사용하고 나한테 넣고 내가 그걸 남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 아메이를 만나서 지금 지난주에 그 공기에 이어서 물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공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오늘은 또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 원천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을 보면요. 우리 몸 전체 물이 60%입니다. 물이 60%. 그 다음에 단백질은요. 17%. 그 다음에 지방이 15%. 미네랄이 5%. 그 다음에 핵산이 2%라네요. 핵산.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은 1%래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물이 역시 가장 많이 구성 성분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물이 우리 몸에 윤 소장님 혹시 뼈나 근육에 물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뼈나 근육이 한 15%? 20%? 예. 어머. 다들 뼈는 이렇게 좀 물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던데, 역시, 상식이 풍부하십니다. 혈액에는 80%가 있고요. 참고로 이거는 그냥, 뼈에 22% 거의 맞추셨어요. 뼈와 근육에. 근육이나, 그리고, 뇌에도, 심장에도 근육 75%가 물이래요. 전 깜짝 놀랐어요. 폐에는 80%가. 그래서 우리 폐가 건조해지면요. 막 기침도 나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건조해지는 게, 기관지가 건조해져가지고, 우리 유진이도 지금 기관지 그런 그 염증이 자꾸 생기는 것도 그게 건조해서 그렇대요. 그 신장에는 83%가 물이고, 눈에는 95%가 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조금만 이렇게 물이 부족하면 안구 건조증으로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인데, 첫 번째, 물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해볼게요. 물의 중요성. 물의 중요성. 우리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마디씩 들어보신다면, 물의 중요성. 그냥 편하게 한번. 없으면 죽어요. 물의 중요성, 물은 영양이에요. 지금은 7대 영양소에 물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5대 영양소로 했을 때는 섬유질과 물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물이 과연 영양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미네랄 워터로 모든 질병을 치료해요. 그만큼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물이 몸에 아까도 생명의 원천이라고 했는데 물은 영양소야. 내 몸에. 그래서 물의 역할을 보면은 이제 소화를 돕고요. 소화, 흡수, 우리 영양소 흡수하는 거, 그 다음에 배설까지. 이해가 가시죠? 물이 부족하면은 또 변비 같은 게 생겨가지고 배설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신장이 약해져가지고 또 방광이나 이런 데서 소변이 또 잘 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 영양소 운반. 영양소를 운반해요.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체온이 1, 2도 사이로 굉장히 생명에도 지장이 있는 그렇게 되는데 체온을 조절해주고 몸의 항상성, 항상 유지해주는 거 있잖아요. 항상성 유지. 이렇게 역할이 있어요. 우리 역할이. 그런데 이 물이 부족하다. 우리가 이렇게 물이 부족한 걸 어떻게 나타나요? 내 몸에 물이 부족하다. 어떤 갈증. 갈증은요. 1 내지 2%가 부족할 때 나타난대요. 응? 갈증.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 1번 갈증인데 한 1 내지 2%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탈수 현상이 일어난대요. 탈수. 탈수 현상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너무 막 이렇게 전해질이 빠져나가고 막 운동하고 막 그랬을 때 지치죠. 탈수 현상은 이제
어떤 사인이에요. 이제 더 이상 물이 없어지면 이제 좀 혼수 상태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건강 이상 사인이 오는 정도는 이게 뭐냐면 12%. 그 생명의 지장까지 간다고요. 생명 위협까지. 이 정도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 부족하면은 기관지 손상도 일어나요. 한 예를 들어서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호흡하면서 수분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이. 우리가 먹는 물이 왜 많이 필요하냐면 자꾸 빠져나가요. 땀으로 호흡하면서 뭐 여러 가지 배설하면서 빠져나가는데 그것도 기관지나 이런 폐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또 처음 알게 됐는데 혈압이 상승될 수가 있대요. 혈압. 왜냐면 우리가 세포가 있으면은 세포 외가 세포 내가 있는데 세포 내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외에서 자꾸 채우려고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혈액이 흐름이 나빠져.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증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체내 수분이 충분히 채워져야지만이 체외에서 끌어들이지 않아. 그럼 체외에서는 또 혈액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혈액 흐름이 나빠져서 혈압까지. 최근에 제 아는 분이 혈압이 없었는데 혈압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그분한테 보내줬어요. 혹시 물은 얼만큼 드시냐. 그런 제가 오늘 공부를 했거든요. 혈압까지 관여한다. 뭐 혈압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물만뿐이 아니고 혈액이 탁하고 고지혈증이나 이러면 이게 압이 높아지는 건데 수분도 그 역할을 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부족함이 나타나는 증상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무려 일일 권장량은 얼마냐? 우리가 일일 권장 얼마로 보고 계셔요? 2리터. 2리터. 그쵸? 보통 2리터. 뭐 1.5에서 2리터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기의 체중의 30%. 요거는 그냥 최소는 30%. 한번 계산해 보셔봐요. 보니까. 그럼 얼마가 되는지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최적이라 하면 정말 물이 충분히 필요한 양 필요하면 이거는 체중의 60%래요. 체중의 60%. 그렇죠. 얼만큼인지 계산이 나오겠죠. 일일 권장량이 권장.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2리터 이런 것이 보통 평균치로 나오죠. 예를 들어서 50 내지 60kg라면은 그 정도 되겠죠. 1.5에서 2리터 정도. 그래서 보통 8컵이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우리 서현 선생님은 커피 좋아하시는데 커피를 섭취할 경우는 권장량 플러스 커피 양의 1.5배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커피를 마시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고 커피를 마신 후에도 한 잔 마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권장량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윤 사장님 얼마큼 드세요? 노력하고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진짜 늘상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마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한 2리터 정도 드시는 분 같아. 근데 그 2리터 먹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사실. 사실 의식적으로 먹지 않으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물을 안 마셨고 갈증도 잘 안 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냈는데 공부하니까 의식적으로 먹죠. 숙제처럼. 하루에 가지고 다니면 이만큼 먹어야 된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공복에 먹는 물이 아주 최고래잖아요. 이제 물의 역할 중에서 이제 독소 제거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몸속에 어떤 입안이나 이런 데 굉장히 독소가 쌓이잖아요. 그럴 때 물 한 잔, 그러니까 1리터 내지 2리터, 아니, 한 컵 내지 2컵을 쫙 마시는데 그때 그 물이 완전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해독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파이버비치를 먹잖아요. 섬유질을 먹으면 물을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섬유질을 먹으면서부터 물을 한 컵을 완전히 안 쉬어서 이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물 먹는 거를 좀 의식적으로, 워낙 드시는 분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만 안 먹는 경우는 저처럼 숙제처럼 하루에 우리 김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몇 잔 먹었나 냉장고에다 탁탁 체크를 하시면서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정확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물인데 좋은 물이라면 우리가 물을 잘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 마시면 좋으냐? 그건 아니죠. 미네랄이 없는 예를 들어서 그런 물을 많이 마시면은 뭐 크게 뭐 우리한테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큰 역할을 못한다. 오히려 몸이 산화될 수가 있다. 그러면 좋은 물을 한번 정리를 한번 내려볼게요. 첫 번째는 뭐 같아요? 좋은 물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을 나타내는데 신이 주신 자연의 물, 자연의 물이라고 봐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물 먹고 자랐어요. 옹달샘 물이라고 그러죠. 그 물 먹고 물도 맛있고 뭐 어떤 질병이 걸렸거나 뭐 비만이 됐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 그 시대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인간이 오염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염시킨 것만 제거하면 돼요. 오염물만. 그렇죠? 우리가 오염시킨 거, 화학성분이라든가 무슨 뭐 폐기물 처리 이런 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게 가장 좋은 물이고, 그 다음에 수도물이 생기면서 염소 잔유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데모 중에 염소 테스트가 있잖아요. 물을 어제도 우리 유빈이가 이제 저를 보면 계속 데모 하자고 가지고 와서 이제 저한테 조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요즘엔 좀 귀찮았는데 두 병의 물에다가 하나 염소를 넣고 하나 염소를 안 넣고 이제 테스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 유튜브를 찍어달라서 간단하게 찍긴 했는데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즘에. 그 아파트의 수돗물에서 염소 성분이 노랗게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잘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막 백지를 대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노랗게 나와요. 그래서 그 염소 성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염소 없애려면은 그게 정수기, 우리 이스프린 정수기 대모 해보면 알잖아요. 염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염소 성분은 우리 모든 물질에 손을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뭐 쌀을 넣거나 그러면 다 흡착한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염소밥을 먹는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쌀을 그냥 수돗물에 씻으면. 염소가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pH가 7 내지 8. 이걸 약 알칼리수라고 그러죠. 이게 왜 좋으냐? 그쵸? 미네랄이 풍부하잖아요. 미네랄. 요즘에 계속 되는 미네랄이에요. 옛날에 그 깐깐한 물 그 정수기가 크게 역할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왜냐면 많이 오염을 시켰거든요. 그 오염시킨 거를 해결한 게 그 정수기예요. 그래서 그 공은 정말 우리가 인정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제는 더 공부를 하고 나의 몸에 내 몸을 지키다 보니까 내가 먹는 물이 어떤 물인가 성분을 또 보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게 없을 때는 산성물이 되잖아요. 산성물. 산성수는 산성비도 우리가 맞지 말라고 그러잖아. 이거는 우리 몸에 질병을 초래해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암이 많아지는 이유도 산성수를 먹고 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타사 거를 우리가 비난하면 좀 그렇지만 W사 거 그 정수기 먹는 집에 조사를 해보면은 한 10년간 오래 먹었을 때 그 중에 식구 중에 누군가는 뭐 당뇨 아니면 혈압계통 아니면 비만이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 이거죠. 통계를 봤을 때.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성수. 굉장히 중요하죠. 이 pH가 저는 몰랐는데 이게 생명을 좌지우지하더라고요. pH가 1이 많으냐 높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 pH를 맞추려고 우리 몸 혈관에서 계속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을 보내라. 막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게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돼서. 그 다음에 미생물이 없어야 되죠. 미생물. 요즘 미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용전산소. 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면 산소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많잖아요. 뭐 또 이런 철분이라는 것도 운반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데 물속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먹는 게 살아있는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육각수라고도 하고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물을 어떻게 먹냐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먹냐. 요즘에 이제 뭐
요즘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 끓인 물, 지금도 있습니다. 방법. 식수 음용 방법. 1번은 끓인 물이죠. 예전에 거의 끓여 먹었어요. 저도 옛날에 이 물 끓이느라고 큰 주전자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오래 끓여야 된다는 상식이 있어가지고 20분 이상 끓이고, 그리고 연료비도 많이 들고, 더울 때 여름 같은 때는 완전 죽음이죠. 막 지방 공기까지 더워지고.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용전산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큰 미립자 같은 건 없어지겠지만 완전히 박테리아 발설을 제거해 주지 못한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낭비, 연료비 낭비까지 있다. 그 다음에 수돗물을 그냥 먹어. 심지어는 어떤 분은 또 정수기 다 쓰다가 아이고 정수기도 믿을 게 못 돼. 다 집어 던지고 그냥 수돗물을 먹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거죠. 아까 뭐처럼 염소 성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물탱크가 너무 낙후돼 가지고 수도관도 낙후돼서 그 속에서 또 유해물질이 또 막 이제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수도관이 노후됐다고 그래서 에폭시 배수관인가 그걸 교체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또 그 비스페놀이라는 것이 검출돼서도 말썽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수돗물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약수, 지하수. 제가 한 15년 전 때쯤에 지하수를 뚫어 다녔어요. 그 지하수에 그 어떤 뭐 맹신을 해가지고 옛날 옹달샘을 기억하고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때 이게 이제 위험한 것이 그 검침하는 것도 굉장히 열악하고, 또 이 지하수나 약수 같은 것이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이 콸콸 나오더라고요. 근데 감을 때는 역시 쫄쫄쫄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지하에서 그 뭐 지하 안반수처럼 그런 어떤 좀 로키 산맥 같은 그런 거 아닌 거에는 이게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지금 이 시대 같이 토양도 산성화됐고 또 막 오염된 물질 너무 많고 막 그런 가축들도 막 이렇게 폐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이거는 위험한 거다.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수가 또 이렇게 많이 등장하죠. 생수도 그래요. 이것도 정말 정수기도 쓰던 분이 갑자기 뭐 막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믿을 정수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생수가 편하다. 하나하나 다 갖다 먹으면은 그 뭐 오래 놓고 먹는 생수통보다는 하나씩이면은 이게 뜯었을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세균이 오염되니까 그런 게 괜찮을 것 같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먹더라고. 그리고 맛있대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수는 제가 아침에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건 뭐라 그러냐면 가공식품이다라고 표현해요. 가공식품. 왜 그랬을까요? 가공식품. 약품 처리. 네, 여기에 그냥 뭐 방부제 들어가죠, 살균제 들어가죠, 뭐 표백제, 보존 이런 다 들어간다는 거야. 맛을 내기 위해서 또 이제 어떤 뭐 성분도 들어간다. 그런데 생수병에서는요,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환경 호르몬이 막 나오고 있죠. 왜냐면 제가 이제 저도 보지만 이렇게 수포 같은 데서 여름에는 생수병을 쫙 밖에 내놓고 있으면 온도가 막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도 어찌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여기 프탈레이트 또 뭐 이런 스타이렌, 비스페로 이런 발암물질들이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이거 생수 너무 위험해. 이건 진짜 이거는 이 시대에 이런 호르몬의 교란까지 일으키는 호르몬에, 그렇죠?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 가면은 막 이만큼씩 싸가지고 이렇게 막 날리는 거 보면 쫓아가서 막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까지 들죠.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엔 정수기입니다. 이제 방법이. 이 정수기를 우리가 이제 또 타사코도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스프링이야만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이렇게 정수기에 대해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정수기에는 어떤 방법이 있죠? 네, 역삼투압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네. 근데 이거는 아까도 잠깐 비쳤지만 그런 어떤 미네랄까지 완전히 제거하면서
체질을 산성화시킨다는 거죠. 우리 양자찌가 보면요, 산성 체크 많이 나오죠. 예. 내 몸이 산성화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추적을 해보면은 물을 뭐 드시나요? 그러면은 그런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특히 암 환자는 100% 산성이야, 몸이. 그래서 물부터 바꿔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역삼투압에도 이게 있어요. 이제 온냉이 돼 있잖아요, 시설이. 그러면 그 속에서 또 물을 정수해서 직수로 나오질 않고 보관했다가 뜨거운 버튼 뜨겁게 나오고 차게 나오잖아요. 이때 또 제2차 오염이 되는 거죠. 정수한 뒤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고 물 낭비가 심해요. 물 낭비. 어떻게? 한 컵을 받으려면 한 3컵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어떤 책, 이쪽에서 보면은요, 여기 뒤에 보면은 6컵이라고 나와요. 역삼투압 방식이. 이 책에서 보면은 여기에 한 컵을 봤는데 6컵이나 낭비된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이제는 아시고 역삼투압 쓰는 사람들도 이제는 바꾸고 아예 안 쓰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다른 더 뭐 자세한 공부는 뭐 더 알아볼 방법은 여기 이제 밴드나 보시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공사막식 들어보셨나요? 중공사막식. 그러니까 가운데를 빈 실타래로 이렇게 되는 이제 정수 방법인데 이건 미네랄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네랄 있는 물을 먹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떤 또 단점이 있냐면 필터 수명이 너무 짧아. 그래서 필터를 자주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필터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필터가 이렇게 많으니까 믿음이 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그 사람들마다 그 판단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필터냐, 필터 내용이 생각지도 않고 숫자가 많으니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안전한 정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실타래 속에서 또 오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좀 완전한 정수가 안 된다. 그래 볼 수가 있고, 또 이온수기가 있습니다. 시중에 보면. 왜 이런 게 나왔냐면, 여기 역삼투압 정수기의 그런 단점을 막 이제 매스컴을 떨다 보니까, 우리는 미네랄 있는 물을 먹어. 그래서 물을 이렇게 분해시켜가지고 산성물과 알칼리물 나눠가지고 산성물은 세안이나 뭐 씻는 데 쓰고 알칼리 먹는 데 이렇게 이제 막 자랑을 하세요. 비싸요, 이게 또. 그런데 이 정수에 대해서, 정수기에서 그 제대로 공부하신 분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의료기래, 의료기. 잠깐의 치료. 많이 너무 산성화돼서, 알칼리화 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장복했을 때는 몸에 오히려 이상이 온다. 그리고 이건 정수 능력은 완전히 떨어진다.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스프링이냐? 우리가 이스프링을 왜 자랑할 수 있냐?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첫 번째가 우리 이스프링 어떻게 강하냐면 뜨거운 물도 안 나옵니다. 또 얼음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뭐라 그래? 하지만 좋은 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자, 이스프링의 그럼 특장점이 뭐냐? 전 직수 방법이라고 하고 싶어요. 직수. 예전에요, 제 소비자가 정수기를 샀는데 온냉수기를 왜 여기는 안 해주냐? 응?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동안에 암이 본사하고 관계없이 이제 어떤 설비하는 분들이 이걸 만들었어요. 정수기 연결해가지고 이스프링에다가 온냉수기 하려 이렇게 따로 설치해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본사에서 물어보면 절대 그건 책임 못 진다 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직수가 좋으냐? 왜 온냉수기가 왜 그 약점이 많은가? 이런 거를 다 이제 파헤치고 있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아메이의 어떤 방식은 멀리 보고 정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소비자의 어떤 요구나 이런 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더 아메에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균의 온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년간 연구 끝에 30년 이상 연구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0건 이상의 특허도 있습니다. 이 속에. 보통 정수기를요 그렇게 연구하지 않고 나와요. 그 필터만 압축 활성탄 가지고 그 노폐물이나 아주 불순물 이런 거는 제거하지만 UV 램퍼까지 그렇게 만드는 거는 굉장한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실이나 연구원들이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서 특허도 이렇게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NSF 인증이 된 거야. 이게 이제 별표를 치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지식 있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뭐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그러면 NSF ORG 들어가 봐라 그래. 영어로 다 돼 있으니까 어떤 분이 들어가 다 뽑아가지고 알아보는 사람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15종 신종 오염 물질을 15종을 걸른다는 그런 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NSF 인정된 거는 우리가 따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하나, 둘, 5가지거든요. 여기서 인정된 게 여기서 42번 이거 이제 짚고 넘어가겠죠. 42번이 맛이나 냄새나 잔류 염소 아까 염소 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인증이 됐고 그 다음에 53번은 유기화합물 성면 납 성분을 다 제거해 줍니다. 55번 있거든요. 55번은 자외선의 미생물 억제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억제. 자외선을 통한 미생물을 억제해 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401번이 있어요. 401번 쫙 건너뛰어가지고 401번 신종 유해물질 여기가 이제 신종 유해물질 이게 순서대로 나온 것 같아요. 15종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는 게 P의 477 이게 최근에 낙동강 그때 오염돼 가지고 그때 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성분이 나와가지고 그때 한참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면 녹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녹조 이렇게 그래서 막 녹조 라떼까지 녹조 라떼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막 이렇게 거품이란 게 막 초록색으로 되는데 거기서 분비되는 물질 그런 발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시스틴까지 마이크로시스틴 이게 only one이에요. 어디도 없는 그 아메에서 완벽하게 다 철저하게 이렇게 다 제거시켜주는 그래서 이 NSF ORG를 통해서 인증을 된 거를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100% 믿고 갓난아이에도 먹일 수가 있고 이거 우리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책임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압축 활성탄 그 다음에 아까 3번이죠. 4번이 압축 활성탄 지난번에 청동기 할 때 거기도 압축 활성탄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축구장에 몇 배라고 그랬어요? 205배. 되게 스마트하셔 정말. 축구장 표면적이 205배의 그 활성탄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정수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잠실 야구장이 16배 표면적이라 그렇게 또 표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 활성탄도 어디서 나오는 활성탄이 아니라 코코넛 야자열매 그게 1등급 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어떤 뭐 냄새라든가 그런 어떤 미립자 제거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UV 램프가 있습니다. UV 램프. 이게 들어있는 정수기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여러 개 활성탄 뭐 자기네 뭐라고 그래 저기 정수 필터가 여러 개가 있다고 자랑하고 어떻게 하지만 이 속에 UV 램프 들어있는 거는 없고 이게 들어있는 거는 300만 원 이상짜리 정수기에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이게 UV램프가 99.99% 살균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기한테까지 먹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요즘에 듣고 있죠. 이 커플들 해가지고 무선 충전 기술. 무선 충전 기술. 그러니까 정수기를 보면은요, 물 탱크 속에, 누전이, 물이 있고 전기가 되면 누전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굉장한 기술력인데, 이게 우리가 쓰는 이 스마트폰 칩에도 그게 연결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스마트 유도 커플링. 스마트 유도 커플링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필터를 수명 체크해주고, 우리가 저 정수기 보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저걸 가지고 와서 체크해보면은 물을 몇 잔을 먹었나까지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섬세한 것까지 체크가 되는 거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더 한다면은 경제력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력이. 너무 비싸, 정수기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좀 그런 말 덜 들어요. 그쵸? 지금은 그만큼 또 물가도 많이 올라 있고, 사람들이 인식이 그 정도가 비싸다 소리 안 하는 거. 근데 경제력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한 거는, 얘는 1리터당 85원이라고 보면 돼요. 85원. 그 계산을 해본 분들이 나온 데이터고요. 1일 사용료 1,200원. 1,200원? 싸진 않잖아. 그런데 이 1,200원이 뭐냐면, 쌀 씻고, 과일 씻고, 국물하고, 나 먹고 다 할 수 있는데 1,200원이다. 그럼 굉장히 경쟁력 있는 거죠. 안 비싼 거죠. 이거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정수기가 이제 10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4년 썼을 때, 이제, 아니, 5년 썼을 때 통계인데, 필터가 한 번 갈 때 얼마죠? 필터. 25만 8천 원입니다. 그럼 4번을 해요. 그럼 곱하기 4번을 했죠. 그러면 이걸 더하면은 토탈이 208만 2천 원이 돼. 208만 2천 원을 5년 나누고, 그걸 360으로 나오면 이 숫자가 나와. 1200이 조금 안 돼. 반올림 해서 이렇게 나온 숫자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요. 이 금액이 정말, 물 하나 사는데 얼마냐. 생수가 800원 정도, 뭐, 누가, 어디서 사냐에 다르겠지만, 800원인데, 이제, 우리 식구 먹으면 2병을 잡는데요. 하루에. 그러면 1,600원이더라고요. 이걸로 그러면 우리가 뭐 쌀도 씻나요? 못한다. 과일도 못 씻죠. 우리 유빈이 어제